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미다졸람의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이 미다졸람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수면 내시경 할 때 사용하는 약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면 내시경 하는 이게 이제 내시경, 이 수면 내시경이라는 용어 자체가 약간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완전히 자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의식하, 진정 내시경 이렇게 해야 이제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이 진정을 시키는 약이에요. 이 미다졸람이라고 하는 약이.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약물을 딱 주면은 우리가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약물을 투여하는 거잖아요. 그 기전에 이제 가바라고 하는 그런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을 늘려서 이제 조금 다운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설적 반응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어요. 5% 정도 돼요. 그게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되냐면요. 갑자기 막 흥분을 합니다. 약을 투여하고 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영어로 agitation, 흥분이라기보다 뭔가 좀 불편한 듯한 그런 흥분이에요. 또 감각적인 어떤 불안정, 안절부절 못하고 이런 거. 아니 막 뭔가 이렇게 자꾸 조이는 거, 조임, 클램핑, 꽉 뭘 쥐고 있다든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거는 완전히 진정하는 우리의 목적하고는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파라독시칼 리액션, 역설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약을 썼는데 오히려 흥분을 하고 뭔가 안정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불안정해진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왜 생기는지는 몰라요. 이거는 아직 메커니즘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요런 이제 모든 약에서 사실 나타날 수 있어요. 꼭 이제 미다졸람이라기보다는 모든 약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좀 말이 어려운데요. syncretic reac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의 부작용이라고 하면 보통은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약의 작용 기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전에 따라서 부작용도 같이 발생을 하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예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전혀 뭐 생뚱맞은 부작용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설 중에 하나는 이런 이제 약 같은 것들이 우리 몸의 면역을 좀 자극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보통 약에 대해서 우리가 면역 반응을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약에 대해서 얘를 이제 적으로 인식하고 막 공격하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가설을 제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완벽하게 증명이 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역설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면 환자도 놀라고 의사도 놀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시경 해야 되는데 미다졸람을 드렸는데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게 역설적 반응인지 아니면은 저산소증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미다졸람 같은 경우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이 다 마찬가지인데 호흡하고 혈압이 떨어진다고 했죠. 특히 이제 이 호흡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산소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먼저 이게 뭔지를 감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산소 포화도 같은 걸 측정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산소가 정말로 떨어졌는지. 그래서 이걸 측정해 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약에 대한 이런 이디오싱크레틱 리액션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일단은 조금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미다졸람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게 이제 발생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양의 미다졸람을 주면 이런 게 이제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수는 있는데 보통은요, 다른 약을 씁니다. 다른 약. 근데 다른 약을 쓰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다렸다가 이제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시도를 하거나 다른 약을 썼는데도 또 부작용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예 그날은 내시경을 못 하는 겁니다. 그냥 무슨 약 같은 걸 막 썼잖아요. 그런 거를 다 깨워야 돼요. 일단은 약을 썼다는 약이 어떤 일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진정제 같은 거의 작용이 다 없어질 때까지 깨워야 됩니다. 깨우고 난 다음에 다시 나를 잡아서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다른 약을 사용을 하고 이제 내시경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그냥 깨우고 일단 진정이 아니라 그냥 내시경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제의 부작용 이런 거를 버티는 것보다는 그냥 하는 게 낫다. 이걸 근데 환자분들에게 잘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런 일이 생기는 기전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시 시도를 하거나 뭐 이걸 반복적으로 하거나 이런 건 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반드시 내시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깨 있는 상태에서 내시경을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